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펼쳐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한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이두 거대한 자산 시장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랄까, 한쪽은 마라톤을 막 끝내고 숨을 고르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상반된 두 시장의 속마음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전환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데이터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전환점이라는 표현이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에너지의 응축이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대한 흐름의 방향 전환이 감지되고 있어요. 흐름의 전환이요? 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시장의 큰 그림,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려 하는지 그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 특히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또 어느 지역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서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식시장부터 살펴보죠.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코스닥만 살짝 올랐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눈치만 보는 좀 조용한 장세 같아요. 자료에서도 미국 CPI 발표에 대한 경계심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보통 외국인은 팔고 개미는 산다. 이거 좀 위험한 신호로 해석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위험 신호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걸 단기 변동성 확대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두 주체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간 개념이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의 기업 실적보다는 미국의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적인 변수를 보면서 일단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일단 현금 확보하고 지켜보자. 딱 이거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드디어 살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른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아하.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두 거대 자금의 힘겨루기가 오늘처럼 방향성 없는 좀 지루한 장세를 만들고 있는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 들어가 보면 이 온도차가 훨씬 더 명확해지네요.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일부 바이오, 게임주 같은 테마주들은 빨간불을 켰는데 네, 강했죠. 우리 시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파란불이에요. 특히 AI랑 로봇이 강한 이유로 정부의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꼽히는데 이건 하루 이틀짜리 단기 재료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AI와 로봇 테마를 단순히 오늘 강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 어떻게 평가하나요? 중장기 우상향 추세 속 단기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단기 눌림목. 네, 긴 호흡으로 보면 계속 성장할 산업이지만 최근 너무 가빠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피로감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갈 채비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정부 정책이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고 또 실제 수요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AI라는 딱지만 붙으면 다 오르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제로 AI 기술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인지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자료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약세를 보인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차 전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섹터인데요. 2차 전지는 자료에서 중기 조정 국면의 지속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아, 아직 진행 중이다. 네. 이건 아시다시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는 이른바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는 우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이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아직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성급하게 이제 싸다고 뛰어들기보다는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다르지 않나요? AI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약세를 보였을까요? 그래서 반도체는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AI 반도체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견이 거의 없어요.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미래죠.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업황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엔진이 두 개인 셈이군요. 뜨거운 엔진과 미지근한 엔진.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장기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에는 적합하지 않은 다소 까다로운 구간이라고 자료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의 이 복잡한 눈치 싸움은 이 정도로 점료하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 보죠.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숨을 고르는 동안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의 결론이 아주 명쾌합니다. 바닥통과 완만한 회복의 초입에 들어섰다. 어떤 근거들로 이런 자신감 있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몇 가지 명확한 데이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꽁꽁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아, 거래량.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끝없이 떨어질 것 같던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로 접어들었고요. 네. 월세는 오히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미분양 주택 물량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요. 아하.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그런데 이 회복의 온기가 전국에 고르게 퍼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서울이 주인공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회복 에너지가 아직은 전국으로 퍼지기보다는 핵심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전형적인 양극화 장세의 초입입니다. 양극화요? 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회복을 이끄는 선두주자는 강남 3구와 최근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구입니다. 이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지방은 상황이 어떤가요? 수도권과 온도차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지방은 지역별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여전히 바닥권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아, 반면 부산은 해운대나 수영구 같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은 급격한 가격 하락은 멈췄지만 아직은 대도시의 핵심 입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곳 위주로만 온기가 도는 양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세에는 당연히 정책과 금리의 영향도 컸겠죠. 물론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예요. 아, 선반영되고 있군요. 네. 지금이 가장 높은 금리라면 앞으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일만 남았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 정부의 공급 대책 효과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몇 년 전처럼 갭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료는 현재 시장이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돈 벌려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의 시장은 아직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이제는 사야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나 기존 집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네네. 아직 본격적인 투자 수요가 유입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건강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상승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시장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통찰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은 단기 조정 후 중기 상승 재개, 부동산 시장은 침체 종료 후 회복 초기. 이렇게 진단이 명확하게 다르니 당연히 접근법도 달라야 할 텐데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주식부터요. 네, 주식은 시간 지평에 따라 전략을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는 수급이 몰리는 강한 테마에 집중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AI, 로봇, 일부 바이오 종목처럼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르겠군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 시장의 큰 물결, 즉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핵심 산업이라면요? 자료에서 꼽은 분야는 역시나 반도체와 AI,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전력 인프라와 로봇 산업입니다. 이 분야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모아가라는 메시지죠. 부동산은 투자 주체, 즉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명확하게 갈리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내 집 마련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죠? 2026년 상반기가 매수 적기에 초입이 될 수 있다고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는 지금이 공격적으로 매물을 검토해볼 최적의 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로운 접근을 요구하더군요. 네, 투자자에게는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장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사야 할까요?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나 GTX 노선 인접 지역처럼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거나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가진 곳을 선별해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시장 모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 처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스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식은 긴 호흡으로 핵심 성장주를 보되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엿보고 부동산은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투자자라면 아주 선별적으로 접근하라. 이것이 오늘 자료의 명확한 결론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개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매우 흥미로운 시점인 거죠.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2026년 2월 11일은 주식시장이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날이고요. 네, 이 아주 강렬하게 뇌리에 남는데요. 두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네, 바로 그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환점을 예측하려 하지만 오늘 자료들은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식은 상승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은 하락을 멈추고 마침내 방향을 위로 틀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의 거대한 두 축이 서로 다른 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한 자산은 잠시 쉬어가고 다른 자산은 이제 막 출발하려 할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오늘 밤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